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술진흥법을 대표 발의해주신 도종환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은도 예술정책관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이범환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민족미술인협회 이승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이명옥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한국조각가협회 김정희 이사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미술계의 다양한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종환 의원님의 계획서로 오늘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 국회를 찾아주신 미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국회 처음 오시는 분들. 많이 별로 없으니 보니까 많이 오셨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일일이 인사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분들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따가 한 말씀 더 하셔야 됩니다. 자기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꼭 한 말씀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다 발언하는 시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2년 걸쳐서 미술진흥법이 논의되고 그리고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네. 대단히. 절반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홍익표 위원장님께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용호 간사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김윤덕 간사께서도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김윤덕 간사 저한테 살짝 그러더라고요. 오늘 생일이라서 가족들하고 부득이하게 혼자 하셔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기회를 가져줘서나 불가피하게 하셨습니다. 두 분 간사님, 간사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문체부 전면 차관하고 미술진흥법 통과를 위해서 애써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했더니 제가 사무관 때부터 이 자리에서 하자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은복 국장께서도 제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홍필 과장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김홍필 과장이 미술진흥법의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잡아놨습니다. 그 말씀 들으시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후속 조치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자료를 보니까 국내 미술품 유통액이 1조가 넘었어요. 377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37.2% 성장을 했어요. 미술시장 규모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제도가 이렇게 발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도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다른 장르는 개별진흥법이 다 있었어요. 문학진흥법, 또 출판 관련, 또 음악 쪽에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요. 다 진흥법이 있는데 미술진흥법과 국악진흥법이 제일 늦었어요. 저는 여러분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셨으면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서예도 벌써 미술 안에서 분법에서 다 진흥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앞장서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신 다른 미술인들도 미술진흥법이라고 하는 법을 갖게 되고 또 문체부에서 좀 이따 발표하시겠습니다만 국가가 이제 미술진흥을 위한 무개념 계획 또 매년 해마다 세우는 계획, 진흥계획, 지자체가 또 세우는 진흥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법을 근간으로 해서 국가가 나서서 미술진흥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 미술진흥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개인에게 맡겨놨던 거와 다르죠. 그래서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꼬박 2년이 걸렸는데 국악은 그거는 2배 반? 3배? 가까이 시간이 다 걸렸어요. 국악진흥법은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훨씬 많이 걸렸어요. 통과되기는 같은 날 통과됐지만 국악은 더 고생을 많이 하고 국악인들이 몸이 달아서 계속 찾아오고 우리가 그 유명한 국악인들이 다 와서 이 입법과 그다음에 통과되기 전에 애를 많이 쓰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유목경 의원이 마련해서 문체부에서 홍익표현장님 재임기간 동안 진흥법이 국악과 그다음에 미술 두 개가 통과되어서 위원장이 통과이기도 하고 문체부의 통과이기도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통과는 됐지만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우선 미술인들이 잘 소상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문체부가 설명하는 자리에 갖다라고 문체부에 제안을 했고요. 그 쟁점이 있었어요. 그 쟁점 화랑 쪽에서 관계를 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화랑 쪽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그 화랑을 설득하고 설명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흥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문체부가 계획하고 있는지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통과되었어도 모든 법이 통과 후에 공포하는 데까지는 또 1년의 경과 기간이 갖게 되고요. 특히 이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 들어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해서 지금 문체위에서 문체위와 법사에 거치는 동안 이 4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그렇게 그 다음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는 82개 나라가 이제 판매 보상 청구권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수근 화가는 가난 때문에 학업도 포기하고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던 그 화가 가난하게 살다가 51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팔레토가 2007년에 경매될 때 45억 5천만 원 경매라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가족들에게는 혜택이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더 잘 아시는 이중서 나중에 영양실조에 간염에 황달에 부연보자로 그냥 쓸쓸하게 서울 독서병원에서 생을 마감을 했는데 나중에 작품 황소 같은 작품은 2018년에 47억인가에 찾아낸 걸 봤어요. 그 평생 혼자 자식힘을 살았던 그 일가족 부인, 일본 부인은 어떤 혜택을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셀 다시 재판매되었을 때 가족들에게 그 권리가 조금 인정되게 하는 이런 일들은 꼭 필요하다.
요일은 어떻게 정하고 또 징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혜택이 그 권리가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가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화학 쪽에서 반대했던 그 진품 증명서 발급 관련된 거라든가 통합뉴스 정보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이따가 문구를 과장께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영상위원회 부산에 있는 그 영상위원회 건물 안에 들어가면 로비에다가 큰 대형 화면 이 벽에 있는 요 정도 크기의 화면에다가 전국의 영화가 지금 상영되는 영화가 어느 분야의 관객이 몇 명 보는데 실시간으로 쫙 한개가 나옵니다. 출판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 오브 세일, POS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출판한 책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팔리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다 통합 전산을 하는 형태로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미술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랑협회와 경매업체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미술진흥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미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저작권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고 하는 일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문체로 잘 들으려고 지금 국장 과장께서 나오고 계십니다. 이따 말씀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가 모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체위 홍익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세미나 준비해 주신 도종환 의원님 비롯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미술인 여러분들도 대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알고 또 존경하는 분들 계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새롭게 소개하는 분들 계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도종환 의원님은 시인이시고 정치인이 되셨고 또 문화체육관광 장관 등을 하시면서 그보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 공정업계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도 깊고 우리가 하시려고 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미술진흥법도 법안을 발의하시고 제가 문체위원장 맡으니까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엄청에 하지 않고 어떤 법들 리스트 쫙 주시면서 꼭 해야 될 것들을 아직도 제가 아직 주신 숙제를 못한 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미술 관련 법에 대해서 미술진흥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히 또 여러분들이 많이 뜻을 모아주시고 또 특히 그 발의하신 도종환 의원과 또 미술인들께서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잘 결실을 내실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만큼 이제 상업적으로 번영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미술인들이 정말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마치 미술인들은 좀 뭔가 현세에서는 좀 어렵고 불행하게 살아야 좀 위대한 미술가가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단순히 그야말로 몇몇 사람의 소설 같은 또는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이고 당연히 미술인들도 창작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와 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보장해 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저작권법, 영화인과 관련된 저작권법도 그렇고
쪽 저작권 관련 문제도 다 연관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작권법의 기본 방향은 어쨌든 창작인들의 그 권리를 존중하는 쪽으로 좀 법 체계를 좀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전례의 출발점이죠. 최소한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법 체계 수준으로 저작권 체계를 좀 강화하자. 지금 이 미술진흥법에서도 그래서 그 재판매권에 대한 그 작가님들의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지금 초보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4년 후에 이제 시행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 정도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만들어질 텐데 우리 김원규 과장님하고 우리도 그 국장께서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잘 담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 꼭 드리고 싶어요. 시행령이 정부에게 권한이 위임된 거지만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정부가 물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극단적으로 그 시행령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과 충분하게 소통하셔서 현장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법안이 만든 취지에 대해서 그 연속선상에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된다. 즉 이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창작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더 보호하고 강화할 거냐에 대한 관점에서 시행령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미술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진흥시켜서 그 좀 더 하나는 예술적인 분야 그 자체로서 순수예술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또 하나는 또 다른 그 우리 경제 활동으로서의 미술의 영역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 시장 자체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잘 잡게 할 거냐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도 그런 취지 하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을 생각하고 끝으로 이런 법을 만들 때 재정법을 만들 때 굉장히 아쉬운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박수 소리가 조금 적었던 거는 저는 다른 뭐 만들어진 건 좋은데 이거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저희가 많이 설득해드리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관련 뭐 성균관법 관련 진흥법도 통과되고 그래서 이런 관련 진흥법 통과할 때 부처는 비교적 긍정적인데 가장 부정적인 게 사실 예산납부입니다. 예산납부는 이런 진흥법이 만들어진 순간 이것도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언젠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산납부는 무조건 예산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강제 규정을 내는 것을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하셨던 분들은 이게 뭐야 그러면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현장에서 이 법을 갖고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근거 규정이 생기는데 왜 지원을 안 하냐 라고 이제 그 관련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그런 법안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쪽으로 한 단계 진전하는 법안 개정이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그래서 재정법을 만들 때 너무 100% 담으려고 하면 그 재정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법은 한 70% 선 정도만 만족하는 선에서 일단 재정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간을 나눠서 조금씩 채워나가는 명분에서 법안 개정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쌓아가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관계 당국이 필요성을 인정해가면서 법안이 당초 구성했던 나머지 조각을 맞춰가는 과정이 이후의 법안 개정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술인들께서 이걸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나머지 조각을 어떻게 우리가 뜻을 모아서 채워나갈 건가 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아마 그건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 텐데 21대 국회 새로운 문체위원들하고 다시 협의해 가시면서 그 퍼즐을 맞추는 노력을 해주시면 그때 가서 이게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몫은 또 다음에 우리가 그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이번 미술진흥법이 앞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그 관련 부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잘 협의해서 시행령을 꼼꼼하게 국회에서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계속 관련된 법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과의 소통 문제는 당연히 관계부처, 국회, 입법기관 국회와 행정부가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안을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진 법안을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자리해 주신 우리 도종환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미신 의원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대단한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법안이 제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민치위에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방원 한국여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총 회장 이방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모두 인사 있으셨지만 대표 발의해 주시고 또 청량예술계의 진흥을 위한 미술진흥법 발의와 또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모든 과정에 많은 선도를 해주신 도종환 의원님, 그리고 여야 대표 안사 의원님, 그리고 국회의회 김정책관님과 또 담당 김홍필위원장님께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홍익대 위원장님은 아시는 것처럼 또 임기 중에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주셨고 국가재정문화부의 재정 2%의 상황도 선정해주셔서 많은 발전을 기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와 인사를 함께 올립니다. 이 미술진흥법이 제정되기까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제정이 되어졌는데 그동안 미술계, 이 자리에 계신 각 미술계의 대표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고 많은 시간, 2년여에 걸쳐서 됐다고 하지만 그 수건의 기간은 10년, 20년 전에 많은 수건이 있었지만 많은 미술인 여러분들의 그런 또 바람에도 이제 된 것은 조금 더 자성의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진흥법에 대한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처럼 시행령과 시행 조례들이 향후 1년간 많은 재정을 거쳐갈 텐데 문체부와 함께 많은 현장 미술과 현장 미술을 대표하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많은 또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날 6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미술진흥법과 도종환 의원님 말씀처럼 국악진흥법이 함께 본회의 통과됨으로써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국악진흥법의 기본을 보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하게 되는 일괄 시행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술 부분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지만 일반 창작 지원에 대한 반영의 일반 부분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작이 되고 2년 후에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시행이 되고 추구권이라 하는 이제 그 재판매 보상권에 대한 부분은 4년 이후에 시행이 되는 그런 절차를 갖습니다. 이렇게 제정되기까지는 그만큼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걸 반영하는 또 뜻이 될 겁니다. 향후 시행령이나 조례를 만들어가는 대통령령을 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아내지 않으면 이 시행령이 이렇게 분산된 것처럼 앞서 또 지적해 주신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창작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반에 다소 미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 반영된다고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국의 그 문화예술 정책은 사실 세계 어느 선진국에 못지않게 정책적 그런 선도를 국회와 문체부에서 많은 영향을 발휘해주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K컬처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 전략에도 많은 기반과 그런 또 영향을 키워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도종환 의원님께서 모두 말씀 주셨지만
국가진흥법과 미술진흥법 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에 지금 이제 계류 중이고 또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문체부에서도 그리고 또 국회 문감위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건축진흥법과 사진진흥법이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더 진흥법이 제대로 완성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세계를 선도하는 K컬처의 영향을 문체부와 국회로부터 많은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술진흥법을 제정하고 그 후속 기관으로 이렇게 빠르게 세미나와 간담회를 준비해서 도종환 의원실에서 주도를 해주시는 점도 대단히 중요하고 감사한 일정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간담회 혹은 세미나가 앞으로 문체부의 또 실무 진행을 하시는 정책관님과 주무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논의를 우리 미술계 대표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정도한 최선을 다해서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는 우리 미술계 대표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도종환 의원님과 홍익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체부 그리고 이윤복 정책관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승곤 민족미술인협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미연의 이승곤입니다. 미술진흥법의 시행으로 미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또 작품 전시, 유통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장차 우리가 만든 미술진흥법이 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은 저는 외롭고 힘겹게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 작가들에게 저는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직이나 단체를 가진 곳들은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알아주는 사람 없이 외롭고 힘겹게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들에게까지 그 낙수 효과가 있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과 세월이 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도 여야 압도적인 지지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대표 발의해 주신 도종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문광희 홍익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많은 미술단체가 여기 와 있는데 대표분들이 와 있는데 제가 각별히 또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솔방울처럼 흩어져 있는 이 미술단체들을 잘 견인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이와 같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신 바로 제 곁에 있는 이명옥 대표님 또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역할들을 보조해 주신 김창현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미술인들이 진흥법이 목적한 바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인은 물론이고 또 조직 단체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 문체부 관련 실무자분들과도 실효적인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명옥 한국시간예술저작전연합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 이명옥입니다. 미술인들의 오랜 수건 이후 미술진흥법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제재 2번 97%의 찬성을 받아 통과가 됐는데요. 그 통과된 속실들은 김달진 미술연구소장님 유튜브에 미술의 역사라는 그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요.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서 이제 통과되기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신 고종환 의원님, 그다음에 홍익표 문광위원장님, 또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이용호, 김문덕 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그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여기를 찾아왔는데요. 오늘 제일 마음이 편하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못다이는 숙제를 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숙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다 계시는데 미술진흥법이 이제 국회에도 계시고 정부도 계시고 미술인도 계시는데 이게 이번에는 협조 체제가 잘 됐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법안할 때 하나의 좀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동안에 저희 미술인들 제가 오면서도 이제 강원수님께서 미술인들 잘 뭉치지 않는다, 혼자 작업을 하니까 결손이 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 미술인들 잘 안 뭉쳐, 뭔가를 요구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이번 미술진흥법 이런 제정을 통해서 좀 희석이 되고 좀 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례가 됐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미술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협조 체제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간략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7일 미술진흥법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어요. 한국조각학교 사무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는데요. 지금 제 옆에 계시는 김정희 이사장님과 그때는 제가 사단법인 시각예술 저작권을 아직 만들지 않았을 때라서 사립미술관 관장이면서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명예회장직을 갖고 있어서 제가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두시영 이사장님 임명에 또 파주아트본부의 김용환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셨고요. 한국미디어회 이사장님 김창정 선생님을 사무총장을 맡으셨습니다. 또 서울미술협회 이인성 이사장님, 또 국제미술교류협회 김정 이사장님, 한국미술평론가협회 김진영 이사장님, 요리조각과협회 이사장님 등이 참여를 이제 발족위원으로 하셨고요. 2020년 10월 29일 저희가 문체부 시각기자들과 미팅을 가졌고요. 2020년 11월 15일 여기 계시는 고종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미술법 진흥법 추진을 위한 면담을 가졌습니다. 자, 2021년 4월 1일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2차 포럼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고요. 2021년 6월 17일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또 2021년 7월 14일 미술진흥법 고종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고요. 2022년 9월 5일 우리가 여기 안 계신 이용호 위원실을 방문해서 면담을 받고 미술진흥법 추진에 대한 도움을 요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2022년 3월 23일 고종환 국회의원실과 한국시각예술 저작권연합회 공동 주최로 시각예술 저작권 및 출판의 쟁점 주제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9월 28일 여기 안 계시는 김민경 의원실을 방문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22년 10월 14일 저희가 한국시각예술 저작권 연합회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미술계 21개 단체 및 기관들이 함께 미술진흥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5일 다시 국회 고종환 의원실을 방문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또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2022년 11월 30일 신뢰하수가 볼 수 있는 홍익표 국회문화위원장님실을 저희가 방문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저희가 공청회 부분에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알고 해법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2023년 1월 17일 이제 국회 김문덕 위원실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2023년 1월 14일 다시 김문덕 의원실에서 미술재정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내용은 법안을 수정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드디어 2023년 6월 30일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무엇보다는 이렇게 민관과 주체와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법안이 드디어 통과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격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차관법을 6개 취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2년 4월 30일 날 한국시각예술 저작권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마침 이번에 이제 문체부 시행령 들어갈 때 법안 안에 미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제9반 제25조가 법안 제25조에 수도권에 대한 작가 보상 징수 및 공개에 대한 이제 그런 단체에 대한 언급들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위원들 계시고 문체부 계시니까 저희 시각예술 저작권 연합회가 좀 더 이제 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좀 자세한 그런 내용을 좀 지침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저희 이제 미술인들이 오늘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것들을 미술인들한테 보급해야 될 그런 이제 또 저희가 사명감 있잖아요. 너무들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듣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추구권하고 이제 허락 얘기만 나와 있는 미술진흥법이 아예 추구권만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술인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저희가 7월 31일 날 적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특히 이혼하신 분들, 그리고 관장분들 뭐 이런 분들 좀 오셔서 작가분들 많이 오셔서 궁금한 것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행사를 좀 가시려고 하니까 그것도 오늘 이제 좀 하고 어쨌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저도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정희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님이 이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사분양 관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그동안의 역사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진짜 시작은 너무 미약했습니다. 바로 김창민 셋이 앉아가지고 우리 기술진흥법을 반드시 만들고 통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럼 뭐 우리가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2년 전에 조각가협회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창현 선생님이 정말 사무장으로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관장님께서 끊임없는 아주 저를 귀찮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도정환 의원님하고는 장관 하실 때부터 이렇게 좀 뵙고 또 너무 또 이 여야를 떠나서 예술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각별하시기 때문에 늘 존경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오게 됐고 또 홍표 의원님은 누구나 다 존경하는 분이신데 또 이렇게 지난번에 같이 했었지만 갑자기 공청회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문체부에서 저희가 이제 미술진흥법에 대해서 하면서 문체부에서 이정미 교수가 진흥법에 대한 이제 법안을 이제 만들어 오셨고 또 그거를 저희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법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가운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게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아까 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한 70% 정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정환 의원님 말씀드릴 때 이거 뭐 진흥원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기재부에서 가서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그거는 조금 옮기기도 하고 일단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그래도 뭔가 언덕이 생겼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제가 이제 사실 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미술 저희가 이제 저희 조각가에서도 항상 국회에 와서 그 세미나 하는 내용이 뭐냐면 미술도 산업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배고프고 그런 미술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미술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 주도와 또 그 관주도의 정책이 서로 이렇게 딱 맞춰져 갖고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냈을 때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 시행령이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앞으로 하실 텐데 이제 만들어진다면 그런 민간 주도의 정책과 관주도의 정책을 어떻게 시행령에 잘 녹아내려서 예술가들이 마냥 미술하는 사람들이 마냥 그냥 이렇게 나 혼자서 작업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정말 문화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시행령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 작가들이 작업하는 현장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일단 이제 아시지만 일조라는 거는 일반 우리 그 예술가들은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조정환 의원님은 워낙 인기 시인이시니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인기 없는 시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인데 이 미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정말 그 밑에서 그렇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자질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질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모듬어서 피어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게 또 이제 우리 법에 그 아주 유명한 어떤 부분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이거 하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엄청 혼나고 막 전화 받고 뭐 도대체 뭐 그런 거를 뭐 저기가 없이 하냐 막 이러셨는데 그게 저희가 그랬어요. 이거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살고 우리도 작가도 사는 길이다. 그거를 왜 지금 당장에 이렇게 뭐 다 파랑학생가 뭐 파랑이 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에 왜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이거 시행령에서 차츰 갈 거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사람도 살고 우리도 사는 아니 사람이 없으면 작가가 있겠냐. 그러니까 작가도 살고 우리도 사는 그런 길을 택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령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저희가 이제 저희도 또 공청회를 통하고 또 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문체부에서 짐이 많아지셨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미술계에서 각 단체 대표님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인사 말씀 못 듣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설명 이후에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이 있으니 그때 인사 말씀 및 제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참석자분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내린 여러분 대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중간에 그 식을 진행하고 공청회 아까 설명을 듣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법안 설명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 있습니다. 아, 네. 사진을 먼저 찍자. 네, 사진. 그럴 수 있죠. 네. 사진 혹시 중간에 많이 나갈 분들. 네, 중간에 나가신 분들 좀 계시고 하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주마. 네, 앞으로 안 찍는 거 안 치우세요. 또 4개 정도의 그 분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미술계 지원 및 정책 체계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술업계 제도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 재판매 보상 청구권, 공동미술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특징이 충분한 주민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국악진흥법 얘기하셨는데, 국악진흥법이 여기에 있는 미술계 지원 정책 체계가 그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미술기준법은 제도와 수도권 등은 이제 더 많은 겁니다. 미술계 지원 및 정책 체계입니다. 미술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이 부분은 창작, 미술 전시, 공간 확충, 지원 미술, 국제교류, 해외 진출, 전문의 양성, 미술진흥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등 미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책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또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 지자체는 미술에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이 부분에 관심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안 만들거나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뭐 문체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이러한 기본 틀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진흥사업을 만들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공간확충 부분에서 여기 시설 의사근거 및 위탁시 예산 지원 근거 마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국유재산법의 일반적인 국유재산을 위탁할 때 어떻게 하는 안하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술단체에 대해서 미술시설에 대한 위탁금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이게 개로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자체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간단하지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술진흥 목적으로 설정된 법인으로 단체 지원은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체계, 문화체육 관광관리입니다. 미술진흥 기본 계획은 5년 중으로 수립합니다. 이 부분은 이 해당 내용은 관계부처, 지자체뿐만 아니라 미술계 의견수정에서 만들고 이 내용은 이 미술진흥법에 있는 모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에 따라서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또 1년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창작과 유통학종 전반에 대한 걸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미술 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미술 서비스업을 활성화합니다.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 통합미술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화랑학교 쪽에서 좀 반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 시스템에 자기 화랑이 갖고 있는 고객 정보까지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 정보까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우려가 있었지만 이거는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미술시장 정보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통계관리 그런 거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해당 법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랑협회에서 이거 법을 통해서 우리 고객 정보를 다 국가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미술진흥원에서 미술품 전담기관 지정을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별도 기관 설립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는 기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또 최소한 더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미술업계 제도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입니다. 미술업계 제도합니다. 미술 서비스업의 부분입니다. 현황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 판매업, 미술품 간정업, 미술품 전시업 등 6개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업계에서 참여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화랑업 쪽에서 우려가 있어서 걱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화랑이라는 게 작가를 발굴 또는 양상하는 것인데 이 화랑의 신고 요건에 전속작가 권리가 같이 들어가는가 라는 좀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전속작가 이 부분은 화랑업의 신고 요건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98개의 화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215개, 약 35% 정도만 전속작가가 있고 나머지 55%는 전속작가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속작가를 물리적 요구하는 경우 약 370개 정도가
신고 조건에서 누락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팬트 소프트는 재활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지역법 관련해서 NFT 발행업이나 무질품 조합 투자업이 이 법안에 편입돼야 된다. 논란이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미술진흥법에는 NFT나 조합 투자업은 포함시키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은 일반적인 미술품의 유통과는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펀드랑 비슷합니다. 구매자가 미술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미술품에 대한 일정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어떤 미술품을 사겠다라고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펀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 금년 3월에 2월에 금융위에서 이거에 대한 거는 증권투자 상품으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에서 이걸 다루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이게 제도도 사각지대긴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펀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금융nghiệp 형태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보호나 경영공시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금융회사입니다. 답해 주시겠습니다. 미술학교 제도와 미술 서비스업 운영입니다. 제도는 신고제입니다. 이게 다른 과정에 일부 활용업 쪽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재량으로 인해서 너무 반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리면 통상 행정부가 하는 그 제도법을 편입하는 방법은 특허, 허가, 신고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어가는 다른 형태긴 합니다. 특허나 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고 요구를 갖추더라도 행정청이 좀 재량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그런 게 있지만 신고는 법이 정한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서 그 지자체의 재량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나중에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원래 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이미 해소되어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밑에 보시면 제도법 편집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에 혹시 가시도가 생기고 있는데 제주도는 제주도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강원도, 전북이나 강원도청이 아니라 뭐 전주시, 춘천시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요 결격사유는 상세 내용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미성년자, 피성년자인 파산자, 미술 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 사무소 의제거나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부분들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과태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정한 시장 있어 미술 서비스 경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술업계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활용학교 쪽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역적 자유가 있는 곳인데 왜 그거에 대해서 우정한 의무를 두는 것이냐. 근데 모두 아시다시피 자유가 있고 개인의 자유가 있고 공공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상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게 항상 체계이기도 하고 그 특정 업체의 인터넷 행위에 의해서 미술시장 전체가 뭐 위축되거나 불신받거나 아니면 불투명한 운영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화랑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 판매업, 유통 내역 관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랑의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이미 유통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 법인세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 법에 있어야 되는 거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내역을 관리해야지 나중에 미술시장에 대한 규모 추산할 때 통계에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매 보상 청구권 실시할 때 해당 업체가 유통내역을 관리해야지 재판매 보상 청구권에 해당이 되는 작품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업종에 새로운 노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미술진흥법상 그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나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업계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술품 경매업입니다.
역시 일종의 관리해야 되고, 낙찰에 대한 미술품 낙찰 가격, 대금 만남 여부, 자신이 실시할 경우에 금융을 참여 금지, 네 번째, 자신 또는 신종 소유하는 작품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이 고지하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체에 대해서 크게 규제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금 만남 여부 같은 경우는 허위 낙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가의 작품을 판매했다고 공시할 필요겠죠. 그러면 시장은 이 작품의 가격이 각 작가 가격이 물론대로 이상하다. 하지만 대금도 안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실제 작품의 가격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부분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경매하는, 자신 실시하는 경매를 그거를 참여 금지하는 경우는 경매업체는 본질적으로 중개인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사람인데 중개자가 구매자로 참여하게 되면 계속 가격을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외에서 일반적으로도 수익 밀리냐고 해서 한통속 경매다라고 금지하고 있는 부분을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친족 소유 관리 부분도 충분히 보시면 됩니다. 미술품 단정업입니다. 이 부분은 독립하게 공정하게 감당해라. 그 다음에 허위 감정을 다시 금지. 자신 또는 친족 소유 관리하는 등을 할 때는 혼자 감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인체보장 감정하는 무시하지 않게 감정서를 발표해라. 스스로와 심리 이외에는 다른 대가 받지 말라. 여섯 번째가 감정의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요청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업에 대해서는 모두 아시다시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장 유통이라든지 가치평가라든지 때문에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정한 시장 있어 미술 서비스 의무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을 체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 금지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작자 권리보장관이라고 합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품 용역 계약 시에 영역의 품질이나 품격 보장을 위해서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해라. 이 부분을 작가님께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너무 후려치거나 그래서 말라는 측면으로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정한 시장에서 유지를 위해서 업종별로 의무 위반입니다.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법부터 회사까지 있는데요. 이건 위반 행위의 위험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너무 행정처는 과도하게 일석이석을 규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하위법령 작업을 하게 되면 동청회하고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하고 법제심사하는 많은 행정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미술 서비스의 규제라는 건 기존의 다른 업종의 규제에 비해서 결코 과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과도한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적 제재 조항이 있다고 해서 미술업계의 과도한 제재가 될 거라는 점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표준계약서입니다. 문체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고시하고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계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권장사항으로 12종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차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작자가 불리하거나 그다음에 기존에 관행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좀 마음 아픔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 연한정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개선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표준계약서를 개선할 때는 이해관계자를 듣도록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해관계자 미술업계에 대해서하고 그걸 토대로 유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해서 내년도 실행되겠죠. 이 부분은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이게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좀 전문적인 데가 참여가 어렵더라도 나는 아쉬움을 부탁드립니다. 지분 조회수입니다. 이건
이거는 좀 오해가 있으면 안 돼. 소비자가 미술품을 구입할 때 작가나 미술 서비스업자에 대해서 진품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할아버지나 경매업체가 무조건 진품 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예를 들어 이건 고미술품이기 때문에 작가가 누군지를 알 수 없다. 그러한 걸 써주면 진품증명서 발급을 가져가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품증명서라는 게 유자교통 방지, 소비자 보호, 미술품의 감정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순기능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라도 그게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는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랑이나 경감취에 대한 그런 업계에서는 발급하셔도록 노력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사유를 기재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의 부산 청구권입니다. 우리 필요성은 아까 오인분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판매한 이후에 이 작품이 뭐 파란이든 경매든 뉴스서비스를 통해서 재판매되는 경우에 일정 비율을 작가 또는 유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저작권과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 저작권은 도서나 음반을 복제가 힘습니다. 책이 한 만들 수 있고 음반도 음원판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미술품은 그 복수 미술품이 아닌 경우에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도서나 음반과 다른 형태의 창작자 권리 보장 제도가 필요한 거고 이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보상 청구 인정된 미술품입니다. 이거는 세부 기준은 문체부 고시로 인정합니다. 이 해외 사례를 적어놓은 거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되는 거는 여러분이 하신 모든 미술품이 될 것 같고요. 복수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에디션에 대해서 어디까지 에디션을 볼 거냐 아니면 작가가 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정되는 경우는 포스터나 기념품, 그 다음에 뭐 건축 도면 그런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제도 도입되는 과정에서 미술계 다시 한번 의견을 수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편입니다. 주요 예외사항입니다. 저가 업무상 저작물, 이 단계 판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제외되는 건 이런 사람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는 재판매가 500만원 미만, 단기 판매는 연장자부터 구입한 후에 3년 이내에 재판매가 2천만 원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가나 단기 판매 예외를 인정하는 거고 너무 이걸 처음부터 적용하게 되면 신진 작가의 작품이 유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건 예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에 없이 똑같은 제도의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무슨 게 되지 않는 거냐라고 했을 때 신진 작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권리자는 대한민국 국조 공연 작가 또는 해당 작가의 법정 상호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된 작품은 법 시행일로부터 그날부터 재판매되는 작품부터 권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권리자에게 무슨 인격권으로서 낭도되지 않습니다. 기한은 작가 사후 30년까지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작권은 70년까지인데 왜 30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작권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도에는 30년까지 있습니다. 80년도에 50년까지 있고 2013년도에 70년도가 영원 3년이 아니라 재벌 부상 청구권 인정 기간이 처음에는 3년이구나 이게 시행되면서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작가와 미술서비스업체가 대한민국 국민연금 조합입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그럼 해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사무주의 원칙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그 나라 정부가 조합을 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벌 부상 청구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혹시 우리나라 인정하나 뭐 이 부분 유택된다라고 생각하면 사무주의 규정으로 불면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징수경매는 미술 지도 전담기관이 하고 필요한 경우에 좀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집중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작가 또는 유족이 하면 되지 왜 이걸 집중관리만 하는 거냐. 쉽게 말씀드리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미술품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보 유배층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가 형성되었더라도 정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집중 관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내고 있고 해외도 보내고 있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건 재판대 보상 청구 요건 세부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초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작가와 서비스업자가 자율적으로 합산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국가가 일정한 내용을 정하느냐 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가는 일반적으로 미술서비스업에 대해서 약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정해준 게 창작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중에도 모두 국가에서 일정 부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지금 뭐 EU와 한국 케이스만 하는데요. EU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을 때는 인정비율이 높습니다. 그 가격이 높을 때는 인정비율이 낮는 걸로 되었습니다. 보시면 6,700만 원까지 5만 유로입니다. 인정 산정비율은 4%입니다. 이 경우는 27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6억 7,500만 원 이상이면 0.25%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170만 원. 그리고 이거 왜 그런 거냐 생각하시면 EU 쪽에서는 왜 가격이 높은데 이 비율이 낮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가격이 이만큼 올라갈 정도가 되었다면 그 사이에 여러 번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래 시마다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게 높지 않게 책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단일로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이걸 하게 되면 시장에서 효과가 크다라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EU, 영국, 그다음에 세계 지식재산기구에서 연구한 결과가 났습니다. 실제로는 창작활동 중심이 확실하게 있었고, 재판 보상 청구를 받은 보상을 받은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위치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술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을 거다. 외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분들의 의도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수령입니다. 지금 노동발법 시행령에 따라서 2002년에는 국민현대미술관은 전국 미술관을 지정하고 있고 국민현대미술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의 무상으로 미술품을 대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국 미술관이 약 3,000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미술지원법 통과에 따라서 이 전국 미술관의 외국 미술관이 확대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중앙지원기관 기준으로 제도가 운영되었다면 이거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되게 엄청나게 많은 기관이 공공미술은행에 고객이 되고 미술품 관리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공공부문 소유하는 대부분의 미술품이 세계적으로 관리되고 그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미술품 구입이 확대됐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전국미술은행에서 보유하는 작품이 4,000점 정도 되는데 공공미술은행이 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전국기관, 공공미술은행의 미술품 구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입니다. 여기서 24일도 하반기 써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7월 말 또는 8월 초라고 저한테 설정할 수 있어서 하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 말씀드리면 오늘부로 국회에서 정부 이송됐습니다. 해당 거고요. 10월 18일 날 정부에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15일 내에 공부돼서 15일 이내에 공부인데 따라서 이게 늦어도 8월 3일까지 공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 3일 날이 기점구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술계 지원의 정책 3개입니다. 이걸 공부 의견 경과하는 시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계약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 관리의 사항인데
미술업계 제도화가 전제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그 다음 미술업계 제도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 이거는 3년 시행됩니다. 시장 이 과정을 보면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6개 업종 중에 산업업, 경매업, 대외 판매업은 일정 부분 시장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업이나 자문업, 전시기획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실태 조사하고 이 신고부심 만드는 데 있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업계 의견 수정하고 하위 경영 개선 조차해서 26년 8월 정도는 시행될 것 같습니다. 재판의 부상 청구권은 4년이 경과하지만 시행됩니다. 27년 8월쯤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외 사례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을 시장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영향이 없다고 정도가 나왔다고 해서 국내에 영향이 없다고 발표하기 때문에 또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이 살짝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작가와 업계 의견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수 분배기간 지정하고 시범운영 운영해서 27년 8월 정도로 시행됩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3단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업계가 제도화돼야지 재판의 부상청구는 시행될 수 있습니다. 업계가 없는 한 수권 시행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통해서 업계가 정리되고 그 과정 같이 계속 작가와 업계가 협의해서 수권 시행하는 것입니다. 공공미술운영은 정부 말씀이기 때문에 24년 8월 정도 시행됩니다. 이 법에 대해서 물론 미술업계 제도화가 되게 중요한 점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문체부가 법안 발의, 대통령 발의하신 법에 들어있는 정신은 기존 업계는 뭐 배제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식이 아닙니다. 최대한 인정해서 제도권을 편입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 업계들을 아까 만나시게 되면 기존 업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희 만들 거고 그런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통관이나 세제 혜택이라든지 업계에 대한 혜택이 많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화랑에서 고가구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가구가 예술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세청에서는 그걸 예술품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냥 사치품 만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미술 서비스업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른 업종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예술품을 보기 때문에 그 사치품이 아닌 예술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생겨서 미술 업계에 대한 통관이나 세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과거에도 이제 계속 문체부 통해서 업계에 의견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항상 마케팅은 적이 그겁니다. 누군지 추천할 수 있었을 때 그래서 이게 힘들기 때문에 미술업계 쪽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판의 부상청구권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작 이 제도는 1920년도에 프랑스에서 시작됐고 2000년 초반에 유럽에서 시작됐고 저작권도 아까 보시겠지만 유형주사권 같은 거의 100년 정도 된 겁니다. 처음에 이게 매년 27년도에 시행됐을 때 미술업계는 또 부담된다고 불만을 표현할 거고 작가분들은 아마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긴 시간을 두고 정착되어야 되는 거라서 처음에 혹시라도 이게 성이 안 차잖아요. 조금 지나면 더 개선될까라는 점 준비해 줄 수 있거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데는 실제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 업계, 작가, 많은 미술계 전체가 참여해야지 제대로 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미술업계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준비 기간이 돼 있어서 이제 좀 궁금하신 내용이나 전적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이 있으실 텐데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제 질의하시고 싶은 부분들 의견 주시고 문제과 답변하는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네. 단체랑 말씀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체에 소속되기 한다는 우선 작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은 강원국이고 미술 작가입니다.
우선 이런 질문도 통과시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여기 하나 더 교환하고 합계했으면 하는 것은 공공미술은행의 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작가로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작품 수는 많지만 팔리는 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실제로 미술관에서 그렇게 미술은행에서 많이 수고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작품을 엄청나게 만든다. 이 작품들을 나중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항상 대두됩니다. 그래서 작가들끼리 그렇게 얘기하죠. 작품이라고 했더니 30년 지나니까 짐이다. 이 짐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문체부나 이런 데서 나서서 좀 관리를 해주거나 보조를 해주거나 보관을 해주거나 하는 것은 한 20여 년 전부터 문체부 관계자들과 여러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시행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기왕미술진흥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공공미술은행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작품을 심사해서 사고 그걸 다른 기관에 빌려주고 전시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대표적 작품 한 30점이나 40점 이 작품은 정말 팔리지는 않고 그 다음에 미술관에서도 사지 않았지만 정말 보관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작품들을 일단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해서 해주고 그리고 한 30년 40년 지나도 누군가 뭐 판매가 되지 않거나 하면 아예 기증을 받거나 하더라도 그런 종류의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공미술이 이 미술 작품들을 궁극적으로 일종의 국가의 미술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필요한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나중에 소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작품들을 모든 작가에 대해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작품들을 그렇게 보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공정한 심사와 규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매체에서도 다르겠죠. 그래서 일정한 수량을 관리하고 일정 기간을 관리하고 나중에 뭐 기증을 보관하는 제도가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공공미술은행을 기능을 확대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꼭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 같이 나서 그것을 일단 개인적으로 맨 먼저 생각이 나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질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하셨던 사항은 작가님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문체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야는 공인현대미술관이었고요. 네. 공인현대미술관 측에서도 이제 작가님들의 문의가 들어왔을 때 좀 여쭤보면 수장 공간이 지금 허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인기관이 어떤 작가님들에 대해서 작품을 비중을 받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드웨어가 늘어나야지 이게 비중을 하겠다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공인현대미술관이 금반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같이 연동해서 검토하는 것 같고요. 현재 공인현대미술관 쪽에 보면 기증 제도는 있습니다. 기증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심사해서 공인현대미술관 현장품으로 받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공공미술은행과 확대와 관련해서 저희도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많은 작가님들께서 이게 어떤 분은 700점인가 하겠다고 해서 되게 난감한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문제의식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은행 하면서 문제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 미술은행 운영위원장을 한 5년 전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실태에 대해서 제가 속속이 한 3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미술은행이 정말 어느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인기 작가가 아니지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가를 발굴해서 거기서 그 작가들이 작품을 정말 한번 팔아갖고 그러니까 돈이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또 작품을 시작하는 그런 용기를 갖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면서 생각을 한 건 미술은행을 저희가 이제 이 법제 하면서도 생각을 했는데요. 미술은행을 빨리 법인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은행을 법인화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분명히 그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청주관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분관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미술진흥법을 하면서 이 미술은행을 빨리 법인화해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좀 그러니까 일반 여기 정보미술은행도 있지만 그냥 미술은행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보미술은행은 그냥 무상대여예요. 근데 이제 일반 미술은행은 유상대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옛날만 해도 한 10억 이상의 수익이 들어오면 그게 기재부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기재부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오시면 제가 그거 왜 가져가냐, 그거 다시 여기다 재투자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법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빨리 기재부 주도로 하셔가지고 이걸 법인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제도를 작가들이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술로 해야 하는 사람. 지금은 예산 심의 중이거든요. 네, 문체부에서 대략 지금 올해 예산이 340 문체부 예산이나 저희과 예산. 은행 예산, 시각 미술 디자인과 예산만. 네. 그 문체부의 요 시각 예술 쪽에 341억인데 지금 한 200억 가까이 지금 그 예산을 됐죠. 그렇게 해서 기재부로 넘기고 기재부로 국회로 또 넘기고 국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 올해 이제 11월에 심의를 하니까요. 지금은 다 답변할 수 없죠. 말이지. 근데 아까 모니터링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도 시각예술 실태조사 예산이 2억 있어요. 2억이 있고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예산 5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정부 예산 말고 그 다음에 또 문화예술위원회 예산이 있고 지자체 예산이 있고 그리고 아까 이은복 국장이 전체 예산의 규모를 미술진흥법이 통과되면 더 늘어나게 된다,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장기 계획을 지금과 지금까지와 다르게 5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1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를 세우면 이제 계획을 세우니까 예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지금은 답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러면 마무리 말씀으로 설명이 밑에 빠지면 예술에 앞장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진흥법인 그런 부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뭐 잠깐 하나 질문해도 되겠어요? 네, 말씀하시죠. 다들 뭐 개인적 작가적인 질문들을 하셨는데 저는 뭐 협회지만 협회도 사실 개인적인 작가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다 기관 대표도 오셨는데 자기소개 하시고 다른 분들도 알게 하시고 질문하시고 하면 좋겠네요. 네. 저는 그 사단법인 서울미술협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전종무라고 하고요. 전임 이사장님이 이제 작년에 그만두셔서 올해부터 제가 이사장직을 수행해서 지금 시각예술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의 공정한 시상질서 해가지고 미술 서비스업 의무라는 사항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 중에서 허위 감정서 발급 금지라는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미술협회가 하는 일 중에서 뭐 다수의 전시기획도 있고 작가를 위해서 무슨 뭐 작품 판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감정서 발급을 미술협회에서 합니다. 이 감정서 발급을 하는 미술단체가 많지는 않다고 봐요. 한국미술협회, 그리고 한국조합가협회, 서울미술협회, 그리고 전원미술가협회도 있고 민족미술협회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 저희가 그동안 이제 감정서 발급했던 내용이 어떤 그 법조항에 입각해서 감정서를 발급한 게 아니라요. 기존의 어떤 관례, 그러니까 작가가 기존에
뭐랄까 이제 시장가에 형성되어 있는 그 내용 갖고 저희가 감정서를 발급하거든요. 지금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의 감정서를 발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공포 1년 후에 시행이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술서비스 아까 제가 시행준비에서 제가 평균 계약서만 2년에 시행된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제가 그 공포 3년의 경과한 날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중요한 시장비서에서 미술서비스 업무 관련해서 이거를 3년 후에 시행되는 걸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1년 후에 시행되는 걸 해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체 전문연식이나 역사 전문연식이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무라는 거는 미술서비스자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지켜야 되는 주체가 3년 후에 생깁니다. 그럼 이 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얘기하는데 현재도 이거는 공부 1년제입니다. 이건 계도적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술서비스법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 의무가 앞으로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그걸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 업계에서 신고했더니 갑자기 의무 이행하게 되면 너무 힘들다 라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무들이 되게 어려운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하고 공정하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시고요. 문체부 장관이 저번에 고시한 양식의 감정서라는 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단체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이게 진짜인가?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냥 임명장 형식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해당 협회에서 그 양식을 이용해서 이름 적고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어떤 그 필요에 감정서를 발급받는데 과거에는 이제 한국미술협회에서 발급받았어요. 그래서 그 발급 증명서를 가지고서 제 작품의 판매행위라든지 계약 행위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나서 보니 감정서를 회원이 원하는 대로 제가 발급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서 자체가 서울미술협회에서 임의로 작성한 감정서고요. 그러면 이사장이 발급하면서 내가 이걸 혹시 잘못 발급해갖고 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다든가 그런 어떤 법적으로 위헌의 소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이 시행법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양식을 갖춰갖고 각 협회에다가 조달해 줬으면 하는 한 가지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번 그 미술계 지원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걸 떠나서 공간을 확충해 가는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뭐 서울미술협회도 그렇지만 다른 미술협 단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협회가 자생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시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공간은 한정돼 있고 미술협회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미술협회의 그 경영을 위해서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협회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이제는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시 공간이 확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본 개념이 언제 시행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우선 양식 빨리 만들겠다는 거는요. 저희가 1년 후에 소소한 식당을 접근하시니까 시간이 좀 1인 식당 지금 사람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충분히껏 그 대답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 보셨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미술진흥법 통과 이후에 미술진흥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논의하려고 했던 자리인데 그동안 하고 싶었던 민원청 말하자면 발언까지는 포함돼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막 하는
그 자리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워낙 미술 쪽에는 뭐 체계적인 지원, 법을 바탕으로만 지원되는 이런 게 없었고 그냥 정말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여기까지 온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제 법 통과해놓고 1년 뒤에 공포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최소 1년 그리고 3년, 4년 이렇게 해야 될 거라서 계속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말씀을 하시고 법적,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서 미술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제 첫 시작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2년이 다음 조금 더 지원받고 안 되면 그냥 알아서 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국가와 지자체가 미술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법을 만든 거니까. 뭐 아까 비평 같은 것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비평 및 작가 육성 지원 실제와 관련된 게 한 10억이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구 지원 22조와 관련해서 비평 지원이 1억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거고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지금까지 해온 거 갖고는 안 되고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법을 만드니까 지금은 뭐 미흡한 게 너무 많죠. 그런 문제제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나 개인보다 우리 분야 또 전체로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인 고민도 함께 많이 한 뒤에 그게 행정적, 재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체부와 문화예술위원회, 그 다음에 또 예술인력지원센터 등등 미술을 지원하는 곳의 예산도 전체가 늘어나야지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문체부와 예술인력지원센터와 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주체라는 생각으로 미술예능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